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 대응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진행하실 때 구주주 자격으로 받게 되는 권리죠. 신주인수권, 즉 이제 유상증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주인수권을 이제 만약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주인수권 거래 시에는 거래 제한 폭이 없습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경우 5배, 10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정규 거래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주문가로만 거래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만든 목적 자체가 신주인수권 거래 시 너무 신주인수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접근하시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팔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적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이니까요. 적정 가격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 가액과 더해져서 이제 정식 본주 주가가 되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1차 발행가액 확정이 이제 결정된 이후에 신주 인수권 거래가 시작됩니다. 즉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 가액이 나오기 전에 신주 인수권이 먼저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확정 발행 가액은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발행 가액 중 낮은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것 중에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그러니까 40% 할인된 금액과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예시를 갖고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차 발행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하고 2차 발행가액 8,000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실제에서는 2차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같은 일시에 나옵니다. 같은 일자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2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면 바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분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주가가 1차 발행가액 결정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경우에 2차 발행가액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2차 발행가액이 8,000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예외 조항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외 조항과 사실상 비교를 한번 하는데요. 우리는 2차 발행가액과 이 예외 조항을 한 번에 비교해서 결과치만 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구분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1차 발행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1차 발행가액보다 2차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예외 조항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약 전, 그러니까 구주주 청약 전입니다. 주가 급등이 나타날 경우에 가능한 조항입니다. 예외 조항입니다. 청약일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일단 3거래일부터 5거래일이 어떤 일자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입니다. 구주주 청약일이 예시입니다. 1월 27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3거래일 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때가 예외 조항 기산일이 되고요. 3, 4, 5 그러니까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즉 20, 21, 24일이 지금 예외 조항에서의 이제 기산일 지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가를 가중산술 평균해서 가중산술 평균한다는 것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이렇게 산술 평균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40% 할인율을 적용해서 나온 주가와 지금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온 주가와 1,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주가를 보고 높은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신주인수권은 확정 발행가액과 합쳐져서 본주 주식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 발행 가격의 결정 계산식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외 조항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지금 24, 21, 22 이 예외 조항 기산일 동안 주가가 급등해야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해야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간혹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은 확정 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사례였죠. 1차 발행 가액이 10,000원이고 2차는 8,000원이었다. 이럴 때 예외 조항을 한번 보게 되면 예외 조항이 지금 7,000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8,500원, 11,000원이 될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7,000원이 됐다고 봤을 때 지금 2차 발행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확정가액은 8,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예외 조항이 8,500원이다 그러면은 예외 조항이 무조건 높아야 되기 때문에 8,500원, 마찬가지로 11,000원이다 그러면 11,000원 이렇게 됩니다. 즉 예외 조항은 예외 조항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고 예외 조항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고 1, 2차 발행 가액 중 낮은 가액이 확정 발행 가액이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사례 한번 설명드리면 1차는 10,000원이었고요. 2차는 12,000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를 예외 조항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경우에는 뭐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예외 조항이 지금 2차보다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보시게 되면 예외 조항이 9,000원이 될 경우 지금 확정 발행가액은 10,0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고 1, 2차 중에 낮은 게 결정되기 때문에 10,000원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외 조항이 11,000원이 되고 1, 2차 중에 낮은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외 조항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되고 예외 조항 높아야 되는 순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1,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거. 그러니까 예외 조항 중에 높은 거 중에 낮은 거니까 10,000원이 되는 거고 예외 조항보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이거 중에 낮은 것은 11,000원이죠. 그러니까 11,000원이 되는 겁니다. 뭐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실제 사례 한번 보시게 되면 1차 발행가액, 한 기업의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입니다. 1차 발행가액은 721원, 2차는 883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 발행가액은 757원이 되었죠. 지금 이 사례랑 지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2차 중간 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 사례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중간 가격으로 확정 가액이 결정된 거 이렇게 실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발행가액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면 결국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차 발행가액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다면 확정 발행가액은 낮아지게 되겠죠. 뭐 당연한 원리고요. 그렇다면 신주 인수권은 확정 발행가액 더하면 본주 가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신주 인수권은 본주에서 확정 발행 가격을 빼주면 됩니다. 본주에서 확정 발행 가액을 빼주면 되고 사실상 이 본주와 확정 발행 간의 간극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신주 인수권은 본주에서 1차 발행 가액을 빼면 5,000원이죠. 확정 가액이 높아졌다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5,000원입니다. 즉 본주와 1차 발행 가격은 주가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원일 때와 2,500원, 2만 원일 때나 25,000원, 15,000원일 때나 2,000원. 사실 높아지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뭐 세부적인 비율 자체를 따지고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주와 1차 발행 가격은 상승, 하락, 뭐 대세적으로는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신주 인수권은 같은 가격에서 결정이 되겠죠. 복잡하지 않게 단순 정리를 해보면 현 주가 빼기 1차 확정 가액을 하게 되면 신주 인수권의 기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사실 개의치 않고 기본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
5,000원 이하로 신주 인수권 가격은 5,000원 이하로 거래가 되는 게 합당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정상 가격을 다 주고 거래를 하지 않겠죠. 따라서 신주 인수권 플러스 확정 발행가액이 사실은 본주보다 작게 됩니다. 본주가 더 크고 신주 인수권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야 팔 수 없는 주식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정도 할인이 되는지 보면 통계상 20에서 40%가 정산 번주입니다. 물론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싸게 거래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신주 인수권을 거래하실 때 아무 개념 없이 접근하시면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팔거나 너무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계속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걸 갖고 설명을 드리면 신주 인수권은 5,000원 이하로 매수하는 게 합당하죠. 하지만 아무도 5,000원으로 사게 되진 않겠죠. 간혹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본주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주 인수권 가격은 5,000원 이하 이렇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 5,000원이라는 건 이 예시를 통해서 나온 5,000원입니다. 절대치가 아니고요.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적정 신주 인수권의 기준가는 약 3,500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3,500원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보다 낮고 높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갖고 거래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너무 큰 손해나 큰 큰 피해를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 신주 인수권 거래 시 아주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1차 확정 가액을 본주에서 빼서 이렇게 가늠하시면 좋겠다. 거기에 할인율 30% 정도를 반영을 해서 수치화시켜서 기준을 잡으면, 기준가를 잡으면 어느 정도 거래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적정 기준 가격을 뽑는 거에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기본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기업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1차 현 주가에서 1차 확정가액을 뺀 것이 신주 인수권 기본 가격인데 거기에서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지금 그냥 리즈너블한 기준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주 인수권 영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